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양우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네, 많이 뵙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1월 한 달 동안에는 P2P 업체별로 각각 올 한 해 신년 계획과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업계 현황뿐이 아니라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P2P 투자로 수익 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P2P에 대해서 궁금한 점 분명히 생기실 것 같은데요.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 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특집 새롭게 출발을 해주실 분 어떤 분이신지 금융 전문가 자리에 모셨는데요.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뵙고 네. 올해는 처음 1년 뵙네요. 만에? 네, 네. 그렇네요. 네. 오랜만에 또 혼자 나와 계시는데 네. 헬로펀딩 뭐 이미 네. 알고 있지만 네. 어떤 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먼저 저 시청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신년 대담에 저 영광스럽게 저희 헬로펀딩이 첫 번째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또 저희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제 이름이 수석이라서 아마 첫 번째 또 초대하지 않았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저희 헬로펀딩은 이제 담보형 P2P 회사입니다. 그래서 담보를 잡고 돈이 필요하신 대출자, 차입자분들한테 대출해드리는 거고요. 주로 이제 부동산 담보가 한 90% 정도, 그리고 이제 동산 담보가 한 10%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한 450억 정도 투자를 집행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연평균 수익률은 지금 한 18.1%.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네, 투자자분들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연체율이나 부실이 연체나 부실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깨끗한 순결한 P2P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최수석 부사장님은 네. 제도권에서 네. 제도권에서 금융 전문가로 아주 오랜 시간 네. 뭐 지금 전 직장이나든지 이런 데서 다 네.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도권 금융하고 예. P2P로 오셨는데 P2P 금융하고 어떤 예. 차이점이 있나요? 여러 가지 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말이죠. 그렇지만은 일단 현재 P2P 금융은 제도권에 약간 발을 담가 놓은 반 정도 발을 담가 놓은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제도권 이제 은행에서 이제 39년 동안 있으면서 기업 금융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금융 업무를 쭉 담당했습니다. 근데 일반 제도권 금융에서는 예금을 받아가지고 네. 그 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금자한테는 확실한 그런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네. 그런 형태를 해주고 있지만은 대출을 해줄 때는 그 대출에 대한 책임을 예금자가 지는 건 아니죠. 은행이 지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은행의 책임하에 움직이게 되는데 P2P는 약간 성격이 틀린 거죠. P2P는 그야말로 이제 핀테크 여러 가지 그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그런 핀테크의 이제 총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P2P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PC나 또는 네. 모바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가지고 대출을 해드리게 되는데 그 투자자분들한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처음에 이 P2P 하는 회사들이 잘 상품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 안전하게 원금과 이자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심사 분석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제도권 금융보다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또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P2P 비즈니스가 뭐냐고 얘기하면은 네.
R&R 비즈니스다 이렇게 영어로 R&R이요? NR. 예, 네. R&R. 그 첫 앞에 있는 R은 레피테이션입니다. 레피테이션.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투자자분들로부터 아, 저 회사는 믿을만 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 뒤에 있는 R은 레코드입니다. 네. 대출 실적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좋은 평판과 대출 실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야만이 이 회사가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2017년에는 P2P가 어떤 대출자에게도 그리고 또 투자자에게도 이렇게 잘 자리를 좀 잡아간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다면 올해 2018년에는 P2P 금융업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네. 봤을 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출 취급액이 2조 원 이상 되면서 누적 대출액이 이제 5조 원 정도를 넘어갈 것이다. 5조 원을. 아, 네네.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상품이 다양화될 것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수익률은 소폭 하락하지 않겠느냐. 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일단 작년도 2017년도에 P2P가 어떻게 보면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금리 대출 시장을 형성하면서 투자자분들께 P2P가 투자할 만한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적인 이런 외형 성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연체 같은 게 좀 생기면서 네. 투자 대상으로서 이게 좀 어떤 해볼 만한 대상인가 그런 시험대에 올랐던 것도 이제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P2P 회사가 한 8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5개에서 200개 205개까지 정도. 예. 그렇게 늘어났고 그리고 대출 취급 실적도 한 6,300억 정도에서 지금은 거의 작년 말 기준에서 2조 한 3천억 정도까지요. 한 1조 7천억 정도가 늘어나는 굉장히 외형적인 많이 성장은 늘었네요. 네. 엄청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쉬웠던 부분 연체율이 한때는 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낮아진 걸로 예. 좀. 저 12월 말 작년 말 기준에서는 거의 3.95% 4%대 이하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보면서 P2P 회사들이 어느 정도 연체에 대해서도 네. 관리를 할 수 있는 회사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상품이 굉장히 이제 다양화될 것입니다. 두 네. 번째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현재 지금 200개가 넘는 업체가 나와가지고 서로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충분히 많네요. 예측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좋은 상품으로 투자자한테 다가서야만이 네.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품 경쟁에 대한 그런 아주 수요가 그러니까 이런 P2P 회사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새로운 상품이 많이 또 출시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또 대출 관리 능력하고 이런 자정 능력을 이제 P2P 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보유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양적인 성장도 추구하면서 이제 질적인 내실도 기하는 네. 그런 상태로 투자자들께 다가설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P2P 업계가 어떻게 보면 경쟁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제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 대출 수익률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예, 예. 어떤 근거?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네. 아시는 것처럼 다음 달 8일 이제 네.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네. 27.9%에서 24%로 3.9%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럼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P2P 회사들이 좀 많아지면서 대출에 대한 서로 경쟁 네. 이렇게 있다 보면 아무래도 또 좋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금리가 낮게 가는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익률은 약간 하락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최수석 부사장님이 지금 헬로 펀딩이 있으신 지 1년이 넘었죠. 네. 예. 1년 동안 있으시면서 헬로 예. 펀딩에서 지내시면서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또 애로사항은 뭔지 예. 아주 궁금합니다. 1년 반 동안 아주 치열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헬로펀딩 전 직원들이 그야말로 투자자분들께 신뢰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제 기준에서 기억 남는 것은 저희들의 누적 투자액이 대출액이 450억을 넘었다는 그런 겁니다. 굉장한데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이제 뿌듯한 면도 있고 그 정도면은 P2P 플랫폼에서 한 10위권 안에 드는 네, 그 정도 수준이 정도의?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보다 더 사실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한 59개 정도 저희들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450억 대출액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도 연체나 부실이 없이 투자자분들한테 그대로 다 아주 깨끗하게 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너무나 참 아주 고맙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겠네요. 뭐 애로사항은 그러면 요거 듣고 싶습니다. 애로사항은 사실 뭐 저희들이 군대에 가면은 보통 이제 상관분들이 애로사항 없냐 그러면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사업이라는 게 어떤 회사를 기업을 꾸려나가면서 애로사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P2P 회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애로사항 중에서 제가 가장 아주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헬로펀딩의 그 상품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대출 심사를 너무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심사를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상품이 나오지 않으니 그 부분이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다는 거죠. 네. 좀 좋은 상품을 자주 내가지고 투자자분들한테 더 많은 수익도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너무 아쉬운 게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이고요. 네, 안전하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률도 좀 만족시킬 만한 상품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게 참 애로사항이죠. 네, 쉽지는 맞습니다. 않네요. 네, 네. 네, 올해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뭐 생긴다든지 어떤 P2P 금융업계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올해 그 투자 환경을 봤을 때는요, P2P 환경을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좀 또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곧 개정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 한도의 상향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은 P2P 전체적인 상품이나 업계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독자 법률의 제정이라든가 또는 세제 혜택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 제도권으로 좀 더 진입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가이드라인부터 한번 자세하게 좀 예, 설명을 좀 네.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원래 2017년 작년 2월 달에 시작이 됐거든요. 네, 네.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1년이 돼 가면서 네.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네네. 개정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투자자 보호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초점이. 네. 그렇지만은 또 P2P 산업도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보호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산업이 또 발달이 안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전거로 보면은 앞바퀴와 뒷바퀴, 균형을 뒷바퀴, 좀 이뤄야죠. 예, 두 개 제대로 잘 굴러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투자가 받을 수 없다면은 P2P가 지향하는 중금리 대출과 그다음에 금융의 공백을 없애는 그런 부분을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P2P 금융의 본질을 살릴 수 있도록 정책 당국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네. 플랫폼도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투자자 역시도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예, 예. 한 상품에 한 플랫폼에 투자 금액이 정해져 너무 있다 보니까 예, 너무 예. 번거롭고 네. 투자 상품 개수가 엄청 많아져서 관리 자체가 좀 예, 예.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예. 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법 개정이 그 가이드라인이 개정돼서 네. 투자 금액이 지금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네. 두 배 좀 오른다는 네. 얘기들이 있는데 예, 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제가 어제 꿈을 꿔봤더니요. 네. 그게 가이드라인이 개정돼가지고 1인당 투자 한도가 1억으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꿈은 자유롭게 꿀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네. 이런 핀테크 같은 이런 업종 중에 하나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부분도 네. 굉장히 3천만 원까지 100%다 근로소득 네, 공제를 받을 수 연말정산 있도록 때 다 소득공제 받죠. 돼 있고 그리고 투자 한도도
1인당 200만 원에서 네. 500만 원으로 2배가 넘는 그런 투자 한도를 올려준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볼 때 네. P2P에 대한 개인 투자 한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네. 2천만 원 이상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네. 그래서 꿈까지 꾸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뭐 그렇군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규제가 네. 필요하지 네. 않나 싶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헬로펀딩의 올해 목표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의 목표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고품격 상품을 다량으로 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헬로펀딩에 대한 이미지를 투자자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네네. 회사도 참 좋고 상품도 안정성이 높고 수익률도 좋은데 좋은데 상품이 너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너무 그게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수익률도 좋고 안정성이 더 보강된 상품을 자주 좀 출시하자. 네네. 그래서 아유.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 액션 플랜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택담보대출. 네네. 주택담보대출을 곧바로 이제 이번 주에 하나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PF 이외에 이제 예, 예. 담보대출 네. 그렇군요.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예. 그래서 이 상품은 매주 뭐 이렇게 몇 개씩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올해부터는 매주 볼 수 있겠네요, 상품을.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또 노심초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선진금융기법을 충분히 활용한 그런 이제 부동산 금융 상품을 많이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이익 유동화 등 이런 기존 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사와 같이 협업하는 그런 상품을 내놔가지고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익률도 좋게 만드는 그런 상품을 내놔가지고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품은 또 기관 투자가들한테 선택을 받으면서 또 개인 투자자한테 오히려 또 어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품으로 발달이 되어 왔는데 이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그 어떤 선진 금융 기법을 활용한 부동산 금융 그런 상품을 더 본격적으로 내놓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액션 플랜은 동산 담보 상품의 네.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을 좀 다양화하는 오,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급 시계라든가 네. 고급 가방, 네, 네. 가방. 금은 보석이었는데 네. 여러 가지 작년 말에 내놨던 견과류 상품이라든가 네네, 그렇죠. 기억합니다. 또는 매출 채권 등 네. 굉장히 다양한 동산 담보 상품을 내놔가지고 투자자분들한테 다양한 그런 선택의 기회를 드리면서 네네. 안정성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 아주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지금 시간에도 아마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이 네. 헬로펀딩에 대해서 네.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네.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헬로펀딩이 다른 P2P 업체보다 네. 이거는 확실히 차별화가 된다. 네. 네.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궁금한데요. 네. 대출자 입장 그리고 투자자 네. 입장에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차별화된 네. 어떤 저희들만의 장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업계 유일의 이런 여러 가지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 7분이 모여가지고 전원 일치가 돼야만이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그러면서 투자 상품의 안정성을 아주 최대로 높인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성 있는 투자자 보호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은 화제가 됐던 헬로 라이브 TV요. 네네, 그렇죠. 투자 상품 현장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투자자분들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볼 수 있죠. 있도록 만든 네. 그런 거라든가 네. 그리고 또 정해진 날짜에 한 달에 딱 5일 날짜에 모든 이자를 지급하면서 네. 투자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그리고 또 인출 절차도 굉장히 간단하게 곧바로 투자자분들의 통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IT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헬로펀딩의 장점 지금 세 가지를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면은 네. 요 상품 하면은 딱 네. 헬로펀딩의 이거 대표 네. 상품이다. 아. 딱 누가 봐도 네. 사람들이 이거는 헬로펀딩이네. 헬로펀딩에서 만든 상품이네라고 네. 할 수 있는 상품 한 가지. 네. 예. 저희의 그 여러 가지 59개 상품 중에서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은 네네. 저희는 저 부산의 정관 신도시에 이제 사업이익 유동화 상품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관 신도시에 메디컬 센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네. 거기에 저희가 5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자분들한테 모아가지고 네. 7개월짜리 상품으로 해서
연 18%의 수익률을 드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위치가 네. 말이죠. 그래서 그 정관 신도시 최초의 준종합병원이고 입지가 매우 양호하고 그리고 또 LTV 비율이 70% 이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로서 안정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또 그 저희 대출을 상환하고도 담보 여력이 이제 119억이 존재하는 그런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하고 나서도 분양이 안 되는 게 남아 있다. 네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었고 말이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분양관리 신탁을 통해서 수분양자분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출을 받으시는 대표회사 그 회사의 연대보증이라든가 또 네. 약소금 공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헬로 라이브 TV 네.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투자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서 얘기를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걸 만들었다 보니까 네네. 투자 모집도 너무 잘 됐고 그리고 또 아주 상환도 제대로 잘 돼가지고 네. 서로 투자자분들과 차입자분들이 각자 만족하는 그런 좋은 상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시그니처 상품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 50여 개의 정말 네.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 굳이 이 네. 상품을 꼽아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올 한 해도 헬로펀딩의 다양한 상품들 대표할 만한 정말 훌륭하고 건실한 상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 헬로펀딩의 신년 계획 그리고 대표 상품까지 만나봤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그 궁금증 바로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궁금증인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니까 대출자의 연체로 인해 담보 관련 채권을 NPL 업체에 매각할 때 차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금전적 부분이 추가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수석 예. 부사장님, 뭐에 대한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NPL이란 것은 non performing loan이죠. 네. 부실 채권인데요. 부실 채권을 이제 매각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에서 시중에서는 론 세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론 세일을 통해서 NPL을 인수하는 거죠. 그러기 이때 인수를 할 때는 차주의 동의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네네. 이미 그 약정서상에 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이게 확정 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권에 대해서 이미 설정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담보를 잡은 근저당권에 대해서 그 이전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근저당권 이전에 대한 등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등기 비용이 추가가 예, 된다. 1억 정도면 한 35만 원 수준 약간 아, 그렇게 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 비용은 약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인가요? 네, P2P 투자를 해보려고 검색하는데 어떤 업체 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제목 그대로 한국 P2P 금융협회 소속 업체랑 금융위 소속 업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예. 자, 소속이 다르다. 나는 네. 어디에 해야 되나? 이런 게 예, 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먼저 한국 P2P 금융협회라는 것은 네. P2P 금융사들이 만든 자율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만 거기 가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연체율이나 부실률을 정확하게 공지해야 되고 네. 투자자 보호 활동을 해야 된다든가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P2P 금융협회에 가입한 회사는 어느 정도 기본은 다 이렇게 검증을 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라는 것은 올해 3월부터는 대법법이 바뀌면서 P2P의 자회사들은 전부 다 무조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속의 차이점을 봤을 때는 금융위원회는 누구나 P2P 사업을 하려면 다 가입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한국 P2P 금융협회는 저 부분은 선택이지만은 저기에 가입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떻게 투자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P2P 금융협회에 가입된 회사가 좀 더 또 금융위원회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요. 해야 되는 거고. 예, 예. 한국 P2P 금융협회에 가입된 회사가 좀 더 검증을 받은 업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자하고 싶은 상품을 매번 놓쳐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픈 예정 상품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 와우스타 P2P 미리 보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와우스타 P2P 미리 보기입니다. 미드레이트에서 부동산 컨소시엄 P2P 상품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테라펀딩입니다. 모집 금액 5천만 원, 대출 기간 14개월 상품 오픈 예정입니다. 네, 새로 오픈되는 상품의 정보를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와우스타 P2P 금융몰로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벤트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와우스타 P2P 2018 새해 이벤트입니다. 2014일까지 진행하는데요. P2P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고 오호. 매일매일 두 분에게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최유석 부사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코리아 펀딩 그리고 핀스트리트 업체에서 신년 계획과 그리고 올 한해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두 업체에 특히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테크피타임 예스P2P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